아직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저보다 17살이 많았던 제 그 남자 꿈 말이에요.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되었는데도 날이 많이 흐리거나 몸이 아프거나 많이 피곤할 때면 가끔 악몽으로 그 남자가 등장하네요. 오늘 인터넷에서 17살 연상 남자랑 사귀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는 글을 올리는 분을 봤는데 그 글을 보고 골똘히 생각에 잠겨 저도 모르게 옛날 일을 한참 생각하다가 잠깐 골아 떨어졌더니 정말 오랜만에 또 그 남자가 등장하는 악몽을 꿨어요. 너무너무 괴롭고 벗어나고 싶던 그 당시 감정이 꿈에서 그대로 느껴져 정말 힘들었네요. 글로 풀어놓고 나면 좀 마음의 짐이 덜어질까 싶어서 그냥 제가 17살 연상 남자와 어떤 연애를 했고 그 남자 때문에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적고 가려고요. 흔히들 애정결핍이 있는 특히 아빠 사랑 못 받은 여자들이 등신 같은 남자나 한참 늙은 남자에게 쉽게 빠진다고들 하는데 저는 마치 그 정석에 해당되는 여자처럼 정말 아빠에 대한 애정 때문에 나이 든 남자에게 쉽게 끌린 케이스였어요. 너무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자존감이고 뭐고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누가 나 좋아라 해주면 깊이 생각 안 하고 그 사람한테 앵겨버리는 타입이었죠. 사랑받고 싶어서요. 부모님이 이혼하고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왔는데 원래 부모님 나이 차이도 많이 났었습니다. 아빠가 10살 연상이었고 엄마가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가 온갖 고초 끝에 후회하며 이혼을 하셨죠. 근데 당시 제가 엄마가 이혼하셨던 시절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혼녀의 삶이 힘겨웠어요. 저는 회사 다니며 근근히 돈 벌고 힘겨워하는 엄마 곁에서 살다가 미국 사는 이모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대학교 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학교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교 앞 작은 레스토랑의 사장이었어요. 서로의 신상 소개를 하다가 그 남자가 과거에 미국에서 유학을 했던 곳이 제가 살던 지역임을 알게 되어 되게 빠르게 친해졌죠. 그땐 그냥 사장님과 알바생 관계였습니다. 그냥 나보다 어른스러워 보이고 나보다 어엿한 사회인으로 보이는 그 모습에 끌렸어요. 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저녁 먹고 가라고 손수 남은 재료로 저녁 차려주는 모습에 반했고요. 그냥 기대고 싶었어요. 이 사람 아니면 누가 나한테 이런 거라도 해주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도 작고 못생기고 얼굴에 조금 징그러운 화상 흉터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어쩌면 저는 제가 그 사람의 그런 외모조차 감싸주는 좋은 여자라는 환상에 스스로 젖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40살 솔로남이라는 사실도 단점이 아니라 기회로 여겨졌어요.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애인 없고 여태 결혼 못하고 이러고 사는 건 이 사람 때문이 아니야. 여자들이 못나서 그래. 여자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래. 나이든 여자들이 보는 눈이 없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남자인지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내버려둔 거야. 나한테는 찬스야. 라고. 저는 제 자신이 17살이라는 나이차를 극복하고 보석 같은 남자를 쟁취하는 멋진 여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네, 저 완전 상병신이었던 거 저도 지금은 충분히 알아요. 어엿한 자기 가게를 갖고 있는 남자. 나는 알아듣기 어려운 사업 용어를 써가면서 사업 이야기를 하는 남자. 나보다 한참 나이 든 사회인들과 나란히 서서 뭔가 연륜이 있어 보이는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하는 남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 거래처, 자기 형제에 대해 뭐라 논리적으로 그들을 비판하고 자신의 뛰어난 능력과 비전에 대해 자랑하는 남자. 20대 초반이었던 제 눈에는 그저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빚만 많은 늙은 남자였지만요. 여튼 그때는 그 남자 곁에 최대한 오래 있고 싶어서 알바 퇴근도 미루고 길게 그 남자랑 함께 가게에서 수다를 떨다가 결국 연인이 되었어요. 그때 그 남자는 저에게 언제든 또래 남자가 생기면 그냥 나를 떠나 라고 했습니다. 오, 그 말조차도 너무나 멋있게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쿨하고 멋진 남자라니 하고 제 눈은 하트가 되었었죠. 그리고 1, 2년이 지나면서 또 제가 사회에 발을 내디디면서 저는 점점 현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취직하고 사회생활하며 제가 그 사람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은 다음과 같았어요. 첫째, 그 남자는 진흙 속 진주가 아니라 그냥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찌든 실패자다. 둘째, 내가 경력 5년만 쌓아도 그 남자보다 더 벌겠다. 셋째,
그 남자보다 훨씬 혹은 최소한 그 남자만큼 여자한테 잘해주는 남자들은 세상에 널리고 깔렸다. 넷째, 사람의 지혜로움이나 어른스러움은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다섯째, 나는 내가 생각해온 것보다 괜찮은 여자였다. 그런데 이대로 빨리 헤어졌더라면 상처 없이 끝났을 텐데 여전히 바보였던 저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 남자 곁을 지키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 오빠가 생각보단 별로인 남자였구나. 하지만 괜찮아. 난 착한 여자니까. 내가 평강공주처럼 우리 오빠 옆을 지키고 다독거려줘야지. 현모양처로 살 거야.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다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쉴 곳이 되어주면 오빠가 더 발전하겠지. 그래, 내가 내조를 하는 거야. 라고 속으로 외치면서 말이에요. 진짜로 저렇게 맨날 스스로 생각했어요.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도 마음 한켠에서는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하는구나. 이 미친년아, 이제 어떻게 수습할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어이없이 제 아름다운 청춘을 늙은이 때문에 날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마치 폭락하는 주식을 바라보면서도 아니야, 난 아직 돈을 잃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차마 손절을 못하는 사람처럼요.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그간 사업 실패로 기죽을까봐 남자가 안쓰러워서 툭 하면 교통카드 충전시켜주고 데이트 시 저녁밥도 제가 자진해서 샀어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 나중에는 이 남자가 대놓고 오늘 저녁은 자기가 사줘 이럽디다. 그럼 저는 투덜거리면서 또 결제를 했네요. 또 그 남자는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는 술자리 모임마다 자꾸 저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불렀어요. 저를 보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제정신 차리고서야 깨달았네요. 어린애인 자랑하려고 그런 거였다는 것을요. 저를 불러놓고 나 이렇게 어린애랑 사귄다? 라며 다른 남자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였죠. 나라는 여자는 그냥 트로피 같은 거였어요. 남자랑 남자 지인들 모인 자리에 얌전히 껴있을 때면 남자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마다 넌지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요, 종원 씨의 어떤 점이 좋아서 사귀는 거예요? 라고요. 그러면 눈치 없이 저는 신나서 그 남자가 얼마나 멋진 남자인지 자랑을 해댔습니다. 지금이야 그 질문의 의미가 왜 저런 늙어빠진 노인네한테 코개어 있어? 그런 어리고 예쁜 나이에 눈 삐었어? 였다는 걸 알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남자 처음에는 저를 아껴주는 것 같더니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제가 본인의 의견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폭발을 했습니다. 저는 술을 싫어하지만 그 남자는 술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하루는 술 잔뜩 마신 상태에서 저랑 언쟁을 벌이다가 갑자기 제 뺨을 손등으로 툭툭 치면서 아유 이걸 확 때릴 수도 없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고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어요. 이때부터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 같네요. 또 하루는 둘이 모텔에 갔는데 제가 갑자기 생리가 시작돼서 컨디션이 안 좋아 그걸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쉬다 나오고 저녁에 그 남자의 친구 한 명과 만나 셋이서 밥을 먹었거든요. 그러다 저랑 그 남자가 가벼운 언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가 순간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아, 그러게 누가 생리하래? 갑자기 여기에서 생리가 왜 나와? 라고 받아치니 네가 생리해서 그걸 못해서 내가 지금 욕구불만 상태잖아. 이 상황에서 내가 너한테 좋은 소리가 나오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포함 전 얼음이 되었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함께 있던 남자의 친구는 마침 어린 딸을 둔 유부남이었는데 이 새끼야 그게 네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할 소리야? 정신 나갔어? 라며 남자에게 화를 엄청 냈고 결국 주먹 싸움까지 일어났네요. 위의 사건들을 겪고도 저는 헤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우리 오빠는 좋은 남자야 라고 계속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하길래 그래 이 남자 내가 구제해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흔쾌히 그러자 했고 엄마한테 말해보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저희 엄마 그 남자랑 제가 찍은 사진을 보시면서 너 이런 늙은 남자가 뭐가 좋다고 결혼을 한다는 거야? 엄마가 네 아빠 만나서 고생만 하던 거 기억 안 나? 절대 안 된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가서 설득이 쉽지 않겠다고 말했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만 그 남자 걱정 말라고 자기가 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잠자리 후 몇 주가 지난 상태에서 생리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저는 엄청난 불안에 떨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참 어렸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아직 애를 낳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너무 불안했어요. 그런데 남자가 너무 담담하고 태연해 보이는 거예요. 저랑 같이 걱정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때부터 신뢰가 마구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로 임신을 확인한 날 제가 굉장히 좌절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 일부러 너 임신시킨 거야. 콘돔 사실 구멍 냈었거든. 이렇게 된 거 너네 엄마한테 당장 가서 결혼 허락을 구하자. 너 이제 완전히 내 여자야. 아, 정말 말도 안 되게 충격적인 소리였어요. 그제서야 아차, 내가 헤어졌어야 하는구나 하고 깨달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었죠. 이런 소름 돋는 행동을 할 만큼 이상한 사람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저는 그 남자에겐 말하지 않고 몰래 아기를 지울 생각에 병원을 수소문했고 그 남자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인생을 종칠 순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알았는지 눈치를 챘더라고요. 그때부터 지랄 발광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랄은 하겠구나 예상은 했는데 그 예상을 뛰어넘는 지랄쇼가 펼쳐졌어요.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이든 나를 이용하고 단물만 빼먹고 버리겠다는 거야? 뭐?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런 건 나이든 오빠가 할 말이 아니야. 단물이라니 신물이겠지. 혹시 이미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너 내가 그간 잘해준 건 다 있고 나 버리고 연계 만나겠다 이거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사귈 때 나보고 언제든 또래 남자 찾아 떠나라고 멋있는 척 가오 잡은 건 오빠 아니었어? 그리고 오빠가 나한테 이것저것 해준다고 말 뻔지르르하게 해놓고 하나라도 해준 적 있어? 내가 그동안 사준 수많은 저녁 식사들, 내가 뒷바라지 한다고 보태준 돈들,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얼마나 큰 액수인지 알기나 해? 내가 그 돈 모았으면 해외여행 서너 번은 다녀왔겠다. 어쨌든 너 아기 지우는 거 절대 용납 못해. 내가 너 24시간 감시할 거야. 그런 줄 알아. 난 네가 나랑 결혼해줄 거라고 굳게 믿었어. 그런데 어떻게 나랑 우리 아이를 버릴 생각을 해? 오빠야말로 어떻게 나를 속이고 몰래 콘돔에 구멍을 낼 수 있어? 나야말로 그 사실 알고 얼마나 소름 돋고 무서웠는 줄 알아? 엄마한테 이야기 안 했지만 우리 엄마가 그 사실 알면 우리 엄마 당신 고소한다고 할지도 몰라. 아니야, 내가 너희 엄마, 그러니까 장모님, 네가 직접 만나게만 해주면 아마 나 엄청 좋아하실걸? 나 진짜 제대로 설득할 자신 있어. 나랑 손잡고 어머님 만나자. 내가 잘 설득해 볼게. 그만 좀 해. 소름 돋아. 제발 그러지 좀 마. 뭐? 나 너만 믿고 지금까지 딴 여자 안 만났었어. 너 때문에 버린 내 시간들, 내 세월 어쩔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 인생에서 제일 이쁠 20대 나이에서 그 긴 세월 차지해놓고 억울하다고? 야, 내가 더 억울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억울해. 날 믿고 딴 여자 안 만나긴 개뿔. 나 말고 만날 여자가 있을 만큼 솔직히 오빠가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 나는 그럼 오빠랑 만나면서 다른 남자 만났었는 줄 알아? 그리고 내 시간은 안 아까워? 난 더 어리고 더 예쁜 세월 오빠 만나면서 보냈어. 사람 인생에서 제일 피부 탱탱하고 활력 넘치는 20대 초반 중반을 몽땅 다 쏟아부은 내 청춘은? 그걸 오빤 책임질 수 있어? 책임질 수 있어. 내가 책임질게. 나랑 결혼하자. 뭐?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 저는 진짜 순하게 굴고 잉잉 울기만 잘하던 성격이라 어렸을 때는 물론이고 성인이 된 후에도 욕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욕 말고는 할 말이 없었어요. 화가 나서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냥 딱 헤어지기만 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구는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제정신을 차리면 차릴수록 분노가 뻗쳐 나오더군요. 제 자신을 너무나 홀대했던 스스로에 대한 분노, 그리고 분수도 모르고 나를 막대한 그놈에 대한 분노, 저한테 미친년이라고 하면서 이러대요. 나이도 한참 어린 게 어디서 나한테 그렇게 위아래도 없이 쌍욕을 하냐고. 위아래라니 그냥 웃겼어요.
내가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웃겨서 막 웃었어요. 그쯤 되니까 그냥 너무 이 상황이 웃기고 어이가 없어서 막 깔깔깔 웃었네요. 진짜 미친년처럼요. 그 후에도 그 남자는 맨날 저보고 너 지금 어딨냐고 위치 정보 찍어서 자기한테 보내라고 하고 너 혹시 요새 어린 남자애 만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소름 끼치게 굴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는 뱃속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아이를 지웠습니다. 지우고 나서 한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차마 그 사람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 후 저는 스스로를 치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경을 바꾸고 내면부터 고쳐가며 새 사람이 되자는 생각을 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고 자존감이 없는 여자여서 저런 남자를 만난 게 확실했으니까요. 제가 제 자신을 아끼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저런 세월을 살았을 리가 없잖아요. 전부터 모든 걸 한 번에 다 정리하고 싶단 생각을 해온 터라 곧 사표를 내고 해외로 이직했습니다. 어릴 때의 경험으로 영어만큼은 유창한 게 다행이었죠. 그나마 그게 절 살렸네요. 열심히 일하면서 머릿속에 그리는 당당한 커리어 우먼이 되고자 하면서 살았어요.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며 짧게나마 경력 쌓은 중소기업에서의 경험도 열심히 살렸고요. 그러다 현지인 남친 만나 연애도 해보고 또 헤어지고 아파하고 하다가 이제 질렸다고 더 이상 연애 안 하고 평생 혼자 살다 죽겠다는 결심도 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저와 동갑인 남자와 약혼을 했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즐겁게 천천히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네요. 그 사람과 함께할 행복할 미래를 설계하면서요. 그렇게 힘들었지만 덕분에 뼈저리게 학습한 것들도 많은 터라 연애 초반부터 참 조심스러웠는데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 둘 다 술 싫어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성격이라 여러모로 평화로웠답니다. 40살의 그 남자 수입이 그때 당시엔 그렇게나 부러웠는데 우습게도 현재 30대인 제 월 수입이 그 당시 그 남자의 수입의 2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40살의 그 남자가 드문드문 해주는 요리가 그렇게나 고마웠는데 예비 신랑은 아예 요리가 취미여서 거의 매일 저녁상을 근사하게 차려주었습니다. 40살의 그 남자는 늘 저를 두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느라 저는 종종 걸음으로 쫓아가곤 했는데 예비 신랑은 제게 맞춰 천천히 걸어주었어요. 이게 당연한 건데 왜 몰랐을까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래서 연애를 다양하게 해보고 결혼은 늦게 해야 보는 눈이 생기는 거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준 사람과 헤어진 지 1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지난 몇 년간 저는 해외살이를 하며 너무너무 열심히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서 그런지 아주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잊은 줄 알았습니다. 지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제 결혼식에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악몽을 꾸고 있나 싶어서 제 팔을 꼬집어 봤는데 현실이었어요. 그 남자는 그때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완전히 친구들 아버님 또래 같은 모습이었지만 살벌한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어떤 젊은 제 또래의 여자와 함께 와서는 잠시 그 여자를 신부대기실 문가에 세워두고는 저에게 혼자 다가오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너 말고 딴 여자 만날 만큼 능력 있는 사람 아니라고 했었지? 내가 너 말고도 딴 여자 만날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 꼭 보여주고 싶었어. 그리고 네가 우리 아이 가졌다는 거, 잔인하게 지었다는 거, 네 남편 될 사람은 알아? 혹시 모르면 내가 알려주려고.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에게 협박을 하고 결혼식을 망치러 온 것이었어요. 나이가 그렇게 더 먹었는데도 철 하나 안 들고 이런 소름 돋는 짓을 벌인다는 사실이 더욱더 충격적이었네요. 사실 전 신랑에게 모든 걸 말했었어요. 과거의 상처도 그리고 아이를 지울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사정도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말해. 우리 남편도 다 알고 있으니까. 내 결혼식 망치려고 했나 본데 지금 여자한테 창피하지도 않아? 그 말을 듣고 그 남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신부 대기실에서 뛰쳐나가더라고요. 밖으로 나가나? 진짜 우리 신랑한테 가는 건가? 해서 저 또한 신부 대기실에서 나와서 그 남자를 따라갔는데 정말 제 신랑에게 가서는 살짝 주먹으로 제 남편 얼굴을 건드린 후에 뭐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제 신랑 그 사람을 발로 차고 넘어뜨린 후에 그 위에서 미친 듯이 주먹을 휘두르더군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었고
신랑 친구들과 양가 가족들이 말려서 겨우 둘을 떼어놓을 수 있었네요. 그 남자는 결국 씩씩대며 도망을 가버렸고 저희 신랑은 얼굴에 상처를 입은 상태로 저와의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전까지 계속 저희 신랑에게 시부모님이 저놈이 도대체 뭐라고 한 거냐고 왜 둘이 싸우게 된 거냐고 끈질기게 물어보셨지만 저희 신랑은 혹여나 저에게 흠이 될까봐 그런 듯 절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요. 저희 엄마는 옆에서 눈물만 흘리고 계셨고요. 엄마도 아셨던 것 같아요. 사진으로 제가 오래전 보여드린 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저에게도 제 신랑에게도 묻진 않으셨습니다. 그냥 없었던 일처럼 행동하실 뿐이셨죠. 저 역시도 그날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지내고 있네요. 신랑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 중에 저희 신랑은 제 기분을 내내 살피며 저를 참으로 많이 배려해 주었습니다. 계속 사랑한다 하면서 앞으로 있을 밝은 미래만 생각하자고 해주었어요. 그 덕에 저는 현재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악몽 속에서 그 사람이 나오는 걸 보면 평생 저는 그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없나 봅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은 절대 저 같은 바보 같은 짓 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